네, 안녕하세요. 원스토리 최지호입니다. 요즘 사회나 SNS를 보면은 혐오의 시대라는 말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심지어 비난까지 하는 경우가 너무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가 뭔가 완벽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개인의 삶에서도 모든 게 깔끔하고 계획대로 흠잡을 데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도조차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라는 생각에 이제 발이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결과를 내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상태에서라도 계속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씩 완벽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런 좀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또 창업을 시작하면서 직접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뭔가 옛날에는 그런 좀 어떤 힐링 컨텐츠라든가 좀 개그 컨텐츠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걸 보고 그냥 다 하하호호 뭐 이렇게 웃고 그냥 넘기는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요즘은 그런 영상들에도 하나하나 이 댓글들을 다 좀 비난을 다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좀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요즘 사회 SNS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어떤 행동이든 뭐 저번에 뭐 선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행동이든 모두한테 만족을 시킬 수는 없잖아. 그리고 누군가는 이 부분도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발언도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가 혐오의 시대라는 말을 했는데, 너무 그러면 사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그런 부분 나도 지극히 동의한다. 아니면 누군 동의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사람들의 견해가 다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본인의 생각에 맞춰서 그 상대방을 쉽게 비난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SNS 가끔 댓글들을 보면은 좀 무섭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나? 음. 나도 요즘 이제 유튜브를 나는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음. 옛날에는 댓글들이 약간 좀 단합이 좀 잘 됐었어.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약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영상과는 관련이 없는 댓글들이 계속 많이 달리고 그런 댓글로 또 그냥 서로 거기서 싸우고 있더라고. 답글로. 어.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는 영상을 봐도 댓글을 보면은 약간 기분이 또 안 좋아지고 요즘 또 갈라치기라고 하지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뭐 성별로도 그렇고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냥 너는 틀렸고 내가 무조건 옳아 이런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요즘 드는 생각은 약간 개개인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 왜냐하면 옛날에는 약간 사회 통상적으로 아닌 건 아니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저건 잘못된 거고 요건 옳은 거야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 구분이 조금 모호해진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봐도 저건 잘못된 행동이었는데 요즘은 저것도 옳은 행동일 수 있어 하는 목소리도 많아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맞는데 너네 왜 그래?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졌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 근데 뭐 내가 느끼는 거랑 순간 너가 느끼는 것도 다 비슷하고 아마 다른 뭐 시청자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 타인을 깎아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너무 당연시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암울하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 또 이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막상 앞에서 이제 면전에서 서로 얘기하고 하면은 되게 괜찮잖아. 근데 이제 SNS만 들어가면 다 싸우고 있고 이러니까. 맞아. 어,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거는 뭐 세계적인 문제점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평균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물론 뭐 평균이 진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제 올려치기가 돼가지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뭐 그런 인생이 아니면 뭐 진짜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더라. 음, 어, 나는 이제 MBTI가 이제 J로 끝이 나는데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나는 약간 좀 여유를 두고 계획을 좀 많이 세우는 편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 좀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려고 그 플랜 B까지 많이 세우거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해야 된다는 압박은 늘상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또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않고 좀 행여나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게 되면 또 나한테 일을 맡기지 않을 테고 그러다 보면 나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사업에 실패를 하는 거지. 그런 압박에 늘상 시달리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는 것 같아. 뭐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약간 위로하는 거지.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약간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아무래도 이제 나도 MBTI가 J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시절 때부터 뭐 학생 이런 활동 때문에 조금 더 그게 좀 강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완벽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처음 이제 행사들을 기획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행사 기획을 진행하면서 담당자님들과 그 일을 맞춰 나갔을 때 그때 좀 압박을 많이 느꼈었어. 왜냐면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뭐 GPT도 많이 돌려봤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조언도 많이 받아봤고 했는데 정답이 없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명확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결과적으로 행사 용역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 담당자님과 결국 이 소통이 잘 원활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요구 조건을 내가 다 맞춰줘야 되고 하는데 이 다 맞춰주기에는 이제 그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 근데 이 담당자님은 왜 그걸 못하냐, 저번엔 잘 진행됐었는데 이번 업체는 왜 이러냐, 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느 정도 뭔가 물론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거라 뭐 배우는 거는 그 후의 얘기겠지만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도 않고 조언을 구해봐도 제대로 답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담당자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맞춰 나간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담당자님들이 이제 나한테 좀 쓴소리를 하셨을 때 그때 좀 완벽에 대한 강박을 느꼈던 것 같아. 근데 웃긴 게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거랑 똑같아. 어, 어떻게든 그 행사 날짜가 다가오고 이제 물론 그 기한 마감 때 많이 압박을 많이 느꼈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사는 또 원활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끝이 나잖아. 그 다음에 뭐 담당자님들하고 다시 소통을 했을 때 그냥 이런 부분 괜찮았다, 이런 부분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 다음에 더 잘하자 라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게 진짜 그 행사가 엄청 완벽해야 된다. 그리고 스케일도 엄청 커야 되고 퀄리티도 엄청 좋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담당자님의 요구 조건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고 싶었고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더라. 왜냐면은 그 담당자님과 나는 다른 사람이잖아. 근데 그 한 사람이 다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그건 불가능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 또 결국
행사는 같이 해봐서 알겠지만 잘 마무리됐고 그래도 뭐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잘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행사 끝난 지 거의 한 2달 가까이 됐잖아. 근데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는 그냥 어떻게든 됐더라? 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어떻게든 굴러간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험이 완벽하지 않았는데도 잘 풀린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일적으로 보면은 항상 나도 이제 촬영을 나가면은 약간 그런 걸 구상을 하잖아. 어떤 장면은 어떻게 찍고 뭐 이 장면이랑 저 장면을 어떻게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콘티라고 하는데 콘티들을 솔직히 귀찮아서 안 짤 때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약간 편집으로 살린다는 마인드 그런 걸로 좀 많이 갔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뭐 편집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오 그래도 괜찮다 할 정도는 다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오히려 약간 동아리 행사나 여행 이런 걸 갈 때 항상 나는 분단위까지 계획을 짜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러지를 않았거든. 그냥 뭐 약간 좀 귀찮음이 컸고 또 이제 마지막 그거다 보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좀 많이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기더라고. 계획대로 안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뭐 재밌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재미들이 느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안 짜도 뭐 재미있고 사실 뭐 완벽하다는 게 사실 이제 뭔지도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완벽을 추구하고 있지만 내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완벽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이 부분에 되게 동감을 하는 게 일단 나도 동아리 운영을 이제 뭐 시간 너랑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3년 넘게 했었잖아. 처음에는 진짜 뭣도 모르고 잘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어떻게든 완벽해야지. 그래서 나도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 무조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한 계획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라도 뭔가 틀어졌을 때 되게 스트레스 받고 강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강박을 받으니까 오히려 분위기는 좀 더 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 오히려 분위기가 더 처지는. 맞아 맞아.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를 다 알잖아. 그래서 이걸 다 머릿속에 다 넣어 놓으니까 나도 그때부터는 계획을 엄청 세심하게 짜지도 않고 그냥 큰 덩어리들만 가져가서 행사들을 진행을 하니까 오히려 참가자들은 되게 이번 학기 동아리 활동들 되게 재밌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때 나도 그 부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그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진짜 완벽할 수 없어. 애초에 사람이니까. 왜냐면 우리는 애초에 감정적이니까 인간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정적인 인간들이고 그리고 어떤 일도 완벽할 수 없다. 우리는 AI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도 그 완벽할 수 없다는 거에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것 같아. 뭐 시간 너도 많이 느꼈겠지만 이 유튜브를 처음 촬영하는 거,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왜냐면 이것도 한 2달인가 3달인가 미러 가지고 촬영을 했던 거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되게 컸었어. 내가 그럼 유튜브를 찍는데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말을 과연 조리 있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는 말들 중에서 워딩을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그냥 진짜 욕 많이 먹겠구나. 그리고 이걸로 조리돌림 많이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이제 그 비난받을까봐 이제 하지 못했던 거는 뭐 다른 것도 많겠지.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유튜브 촬영하는 거.
나는 뭐 저번 영상들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온 것 같은데 나는 약간 좀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망설이진 않는 것 같아. 그냥 나는 사실은 그런 게 조금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오는 것들이 좀 재미있달까?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망설였던 순간은 없는 것 같고 망설였다기보다는 약간 귀찮음이 더 컸던 것 같아. 오히려 뭐 사실 지호 너는 유튜브 찍는 게 조금 비난받을까봐 망설여졌다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이런 걸 이제 다 세팅을 하고 뭐 준비를 해서 찍는 게 오히려 귀찮아서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럼 뭐 이런 영상 찍고 뭐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뭐 부담스럽거나 누군가한테 비난받을까봐 망설이진 않았고 그냥 재밌다. 이게 또 한 번 하면은 그 다음을 또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약간 망설였다고 하면 약간 그 첫 시작이 조금 힘든 것 같긴 해. 네, 확실히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마인드 차이가 같은 상황이더라도 그걸 다르게 느낄 수가 있구나. 우리도 이제 뭐 SNS를 보면 뭐 명언글이나 좀 이런 거 많잖아. 이제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밖에 없네. 이제 그것도 이제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같은 상황이더라도. 근데 이게 우리는 좀 대조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좀 좋은 것 같아.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말하는 긍정적 마인드. 난 그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불행한 순간에도 약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그 속담처럼 아무리 내가 불행하고 힘든 처지여도 어떻게든 살 구멍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뭐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노홍철이 있는데 그 빠니보틀이었나? 그때 여행을 가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도 그 응급 차에 실려가면서도 웃고 있더라고. 아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 빠니보틀한테 한다는 말이 자기니까 이 정도 다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크게 사고가 났을 건데 자기라서 이 정도밖에 안 다쳤고 자기니까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런 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노홍철이 무한도전에서 한번 밀라노 그 패션쇼에 도전을 했던 회차가 있거든. 근데 그때는 결국엔 실패를 했었어. 근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 한번 밀라노 패션쇼에 가서 자기의 색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이번에 무신사랑 또 콜라보를 했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어떻게든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엔 되는구나. 그런 걸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나조차도 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조금 배우고 싶고 뭐 다른 사람들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뭐 필요한 태도라고 하면 약간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나는 이게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이제 나이키의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 Just do it. 그냥 해라. 라는 거를 생각을 한 이유가 내가 이제 이거는 제가 너한테 따로 아마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대학교를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진짜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다 안 했었거든. 그냥 다 포기하는 게 되게 많았어. 왜냐면은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왜 굳이 이런 시도를 해야 될까? 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것도 시도를 안 했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후회가 남더라고. 그래서 여기 대학교 들어온 뒤부터는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뭐 중앙자치기구 임원부터 뭐 교내 정치, 그 다음에 뭐 과학생회, 동아리 운영, 뭐 기숙사 관생위원,
그리고 뭐 대외 활동들, 그리고 뭐 공모전도 나갔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보면은 나는 완벽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완벽하지도 않고, 난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실수하는 거 되게 많고,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그냥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되게 많이 발전을 했잖아. 처음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꺾일 때도 많았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했지만, 처음에는 진짜 뭐 그런 담당자 분들한테도 너네 수준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을 정도로 못한다 라는 소리도 들었었고, 근데 지금 어떻게든 그거를 맞춰서 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하나씩 뭐 예전에 이제 피드백이 한 20개였으면은 지금 5개, 3개 좀 줄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결과적으로 성사를 시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부족할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못할 거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뭐 사진 영상업으로 이렇게 들어갈 생각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행사 기획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이걸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조건 성공시킬 수 있어 해서 한 것도 아니었잖아.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태도라고 한다면은 진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뭐든지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태도라고 한다면은 진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뭐든지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아까 전부터 계속 했던 말인데, 이제 완벽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을 이제 좀 해주고 싶어.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연예인들, 막 이 사람은 진짜 완벽하다, 부족한 게 뭐냐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과연 부족한 게 없을까?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 어떤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걸 더 앞으로 나아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제 완벽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어느 미디어든 SNS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여러 방면이 아니고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다. 근데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시도도 못 해볼 거면은 그거는 완벽에 가까워지려고도 못한다. 왜냐면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똑똑해지듯이 우리가 뭐든지 시도를 해봐야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요즘은 아까 전에 승관 너가 얘기했던 그 올려치기라는 그 문화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1년에 1억 버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 엄청 어려운 거잖아. 근데 그 1억 버는 것도 되게 쉽게 느껴질 정도로 SNS의 확산 때문에 뭐 1억 못 빼면은 의미 없다. 그러니까 나는 1억짜리 일을 하고 싶은 거지 1,000만 원짜리 일을 안 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억짜리 일을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 요즘 그냥 우리가 보는 문화들은 되게 올려치기가 돼 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뭐 중소기업의 이제 좀 단편적인 이런 모습도 많지만 당연히 그만큼 괜찮은 중소기업도 많을 거고, 뭐 모든 사람도 이 사람은 다 싫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또 누군가한테 그 사람이랑 맞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일을 해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SNL이라든가 뭐 예능이라든가 에서 이제 하는 그런 말들만 보고 모든 직장은 이래, 모든 회사는 이래, 모든 선배는 이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중소기업 절대 안 가야지,
난 무조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될 거야. 뭐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엄청 높은 목표만 가지고 시도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다른 친구가 이제 중소기업에 가면은 쟤는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해도 그냥 중소기업밖에 못 갔네. 이렇게 또 비난을 날리고.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절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점점 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냥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완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 우리는 애초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은 아직 부족해서 시작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 아까 지호 너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고 just do it처럼. 그러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 결혼은 완벽한 남녀가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런 말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해봤으면 좋겠어.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이제 안 하고 후회하기보다는 무조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거지. 해주고 싶은 말. 나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좀 누구든지 이해를 쉽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 근데 방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난 이거를 마케팅에 비유를 하고 싶어. 왜냐면은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답도 없고 그냥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끌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 왜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그 유명한 이유가 되게 간편하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엄청 들어가지 않는다. 애플의 이미지를 보면은 심플하잖아. 근데 심플하기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거잖아. 근데 그 당시 디자인 업체들은 마케팅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좀 더 화려해야 되고 우아해야 되고 웅장해야 되고 이런 디자인을 넣었을 텐데 애플은 이제 심플 is best로 들어간 거잖아. 어찌 보면은 다르게 접근을 했던 건데, 그러면 그 완벽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가능할까? 난 이런 획기적인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일단 많이 부딪혀보고 해봐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이디어들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그 저번에 이제 했던 얘기 있잖아. 일이 한 50배에는 더 바빠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한 뒤로 지금 굉장히 정신없고 그냥 진짜 아침 뭐 7시에 일어나서 그냥 이것저것 활동들을 다 하고 뭐 돌아오면은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그래서 또 자고 일어나고 이걸 맨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어디를 가야 되는 것도 많고 연락도 너무 많이 오고. 근데 이것도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했으면은 처음부터 일감들이 되게 많을 수 있었을까? 애초에 그 완벽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완벽인 거고 어디까지 말해야 완벽인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일감이라든가 뭐 지금은 당장 뭐 그렇게 돈은 안 되지만 일단 그래도 계속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이잖아. 왜냐면 해봐야 그걸 느낄 수 있으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좀 진짜 과로가 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처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뭔가를 주체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한테 이제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 이게 살고 싶으니까 난 지금 이 하는 행동들이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긴 한데, 근데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바쁘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1년 뒤, 5년 뒤에 큰 초석이 될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결과물들하고 1년 뒤 지금 나온 결과물들 비교하면은 좀 많이 올라왔잖아. 내년이면 더 올라갈 거고, 내년이면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 이제 상대하는 방법도 이제 알게 되고. 옛날에는 어디 가서 진짜 말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했고, 작년만 해도 그래. 작년만 해도 어디 뭐 나가서 말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보단 더 늘었고. 우리 한대전 유튜브라고만 얘기해도 처음에 이제 찍었을 때 말했던 거랑 아마 지금 말을 하는 거랑 보면은 조금은 자연스러워졌다. 옛날에는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약간 단어 한 마디 한 마디에 더 신경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더 편하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다 해보고 경험을 쌓는 게, 난 어떤 자격증을 딴다, 어떤 책을 읽었다, 이것보다 더 큰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 다음에 아까 마케팅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음식을 전체를 찍는 게 아니고 반 정도만 찍는 기법을 많이 활용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상상이 더해지고 더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지. 오히려 전부 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은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더라도 열린 결말이라고 하지. 결말이 확실하지 않은 영화가 오히려 더 명작인 경우가 많잖아. 그런 이유도 비슷한 것 같아.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더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력이 더해져서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 양이 많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이 났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영화 같은 게 이제 결말이 정해져 있는 영화들을 보면은 그냥 되게 어떤 의미 있었던 영화다, 뭐 재미있었다, 좀 이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텐데 이제 열린 결말에 대해서는 한 5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 리뷰를 이제 쓰신 뭐 평론가 분들이나 아니면은 유튜버 분들의 좀 정리 내용들을 더 참고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정답은 아니구나, 되게 같은 장면을 봐도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 다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가지고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뭐 저희도 지금 당장 되게 많이 부족해 보이고 되게 허점도 많이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 근데 만약 저희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 계속 이 유튜브들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작년 영상 보면서 내가 작년에 저랬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유튜브들 촬영하는 것도 이제 저희의 그런 기록들 남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 한 명에게라도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누군가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엄청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모두한테 용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말 한마디에 이제 한 명이라도 용기가 될 수 있다면은 아마 저희는 이걸 계속 끝까지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구독자가 5명이더라고. 많이 늘었네. 그래서 5분이나 계시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의견들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이런 견해도 있더라. 그냥 솔직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많이 참고하고 그리고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이제 또 누군가한테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나비 효과를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내가 쟤보다 낫지에서 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저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실패를 맛보면서 또 나름의 성취감 그 다음에 성공도 맛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꼭 하고 싶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 한 번 찍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음.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하자. 아, 고생했어.